뒤에 연결된 이 선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얘가 꼭 작동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전원 버튼 눌러주셔서 켜주시면 되시고, 노트북 터치 가능하기 때문에 터치해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마우스나 터치패드 이용하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DS 코어랑 저희는 커넥 이 두 가지만 사용한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먼저 DS 코어에서 시작해 주실 거고요. DS 코어를 키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 보실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웹 기반으로 하는 저희 클라우드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환자 정보를 저장을 하고 주문까지 다 여기서 진행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신규 버튼 눌러주시고 새 환자 버튼 눌러주시면 환자 추가할 수 있는 창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정보는 다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희 자판이 영어 자판이다 보니까 한국어 입력하실 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그것만 조금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생년월일에는 환자분 실제 생년월일 기입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그냥 오늘 날짜로 기입해 주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카드 아이디에는 환자분 차트 번호 입력해 주시고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환자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DI 스캔 시작 클릭해 주시고 스캔 시작 클릭해 주시면 스캔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은 잠깐 내려주실 거고요. 조금 기다리면 이제 요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원래 이렇게 딱 바로 연동이 되는데 그 끝나고 제가 한번 확인하고 안내 드릴게요. 이렇게 창이 원래 켜지게 되면 환자분 아까 등록했던 차트랑 성함이 다 연동된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냥 지금은 제가 한번 임의로 등록해서 사용해볼게요. 바로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는 유형을 설정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유형을 설정한다고 해서 스캔 퀄리티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모델 단계 거치면서 프랩을 분석하는 기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더컷 양이나 지르치와의 거리를 비교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모델 단계 거치면서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가 있어서 우리는 프랩 분석 기능이 굳이 필요 없다 싶으시면 여기는 그냥 생략해 주신다고 봐주시면 되시고, 바로 촬영 단계 넘어가 주시면 되세요. 혹시 이거 전원이 들어올까요? 콘센트 다 되지 않아요? 네, 돼요. 될까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하악상학 협측 순서로 되어 있고요.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창이 스캔이 될 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악이나 사악 같은 경우는 뭐 어느 것 먼저 촬영해도 상관없는데, 협측은 꼭 마지막에 촬영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스캐너 파지하실 때는 중간 부분을 펜 잡듯이 잡아주시면 되시고요. 끝에 부분 잡다 보면 핸들링이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어서 중간 부분 펜 잡듯이 아니면 팜 그립으로 잡아주시면 되시고요. 촬영하시기 전에 빛은 항상 라이트는 꺼주시면 되시고, 꼭 에어로 건조하시고 촬영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기공소에 이제 어떤 케이스에서 파셜만 스캔을 하고 어떤 케이스에서 플로만 스캔할 건지 협의하셔서 어느 부분에서만 파셜로 하고 어느 부분에서 풀로 스캔할까지 협의해서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캔 하실 때는 처음에 협측이랑 설측 같이 진행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45도 정도 각도 기울여 주셔서 같이 촬영을 해주신다고 생각해주시면 되시고요. 스캔을 먼저 위치 시켜주신 다음에 스페이스바 버튼 눌러주시고 다시 촬영 진행해주시면 돼요. 무조건 스페이스로 시작해야 네, 돼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노트북 타입 구매하시면 발판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원장님들도 좀 있으세요. 그래서 설측 촬영하고 협측으로 이어서 쭉, 그리고 촬영 멈춰주시면 되시고요. 처음부터 좀 꼼꼼하게 스캔하려고 보면 스캔하는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틀만 잡아주시고 안 나온 부위는 그때 다시 체득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풀 스캔 하실 때는 아치는 한 번에 스캔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치도 끊고 촬영을 하다 보면 계속 데이터가 틀어질 수 있어서 처음 아치는 한 번에 스캔해 주시고 나머지 부위만 좀 나눠서 스캔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천천히 해요. 아, 네, 죄송해요. 그래서 다시 스페이스바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고,
지금 이 소리 나는 게 스캔이 잘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해서 이 소리로도 좀 판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하실 수 있으면 교환면 타고, 여기서 손이 꺾여서 힘드시면 다시 반대편 교환면 인식시켜 주신 다음에 살짝 기울여서 협측 촬영해 주시면 되세요. 또 여기서도 힘드시면 다시 손 떼서 전치부 시작해 주시면 되세요. 저희는 안에서 이 초점을 자동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상단 부위에서 촬영해도 하단 부위까지 촬영이 잘 돼서 이렇게만 촬영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바쁘실 경우에는 이 하악 부분에 상악을 스캔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데이터 꾹 누르신 상태에서 던져 놓으시고 이동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상악도 똑같이 풀스캔 할 때는 전체적으로 한번 아치 먼저 잡아주시고 나머지 부위는 끊어가면서 촬영해주시면 되세요. 처음 스캔하실 때는 스캔하는 부위를 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리트렉션 할 손으로 스페이스바 길게 꾹 누르고 있으면 촬영이 되지는 않고 촬영이 될 부위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때 이제 손 떼주시고 또 촬영 진행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가 이따 한번 저거 확인해 볼게요. 약간 상이 좀 이상하게 나와서 똑같이 교환면 타고 반대쪽 협측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전치부도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저 트리오스 쓸 때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런 건 따로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왔다 갔다 이렇게. 원래 저는 교합하면서 설명 따고 맞아요. 하고 끝냈거든요. 트리오스는 이제 이 팁 여기가 작다 보니까 찍을 수 있는 게 제한이 있어서 아마 교환면 찍으시고 설측 찍으시고 협측 찍으시고 하셨을 텐데 저희는 상관없어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무거운 나쁘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연조직 부위가 중요한 부위 촬영이 되다 보면 이런 연조직은 지워주시는 게 좋으신데 다듬기를 이용하셔도 되시고 다시 스캐너를 그쪽 부위에 2, 3초 정도 촬영해주시면 연조직 데이터가 사라져요. 그래서 좀 제거하기 어려운 연조직은 한 부위만 한 2, 3초 정도 촬영해주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자연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만 스캔하면 스캔이 잘 되는데 컨택 부위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스캔해보실 각도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기울여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덴티폼이라서 어느 정도 각도로 기울여도 다 촬영이 되는데 환자분 구기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힘드시면 볼 리트렉션 해주시면서 약간 더 사선으로 들어가 주시면 옆 부위까지 촬영이 잘 될 거고요. 안 나온다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시면 촬영 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2, 3초 정도 멈춰 보셨다가 다시 반대쪽도 2, 3초 정도. 그리고 한번 스캔 데이터 확인하고 다시 촬영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어요. 그 협측이 바이트인 거예요 지금? 네, 이 협측이 바이트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다듬는 거는 트립스랑 조금 다르기는 해요. 저희는 이제 여기 동그란 버튼 모양 눌러주시고 컷 눌러주시면 플러스로 활성화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잘라낼 부위를 더블 클릭으로 시작해주시면 되시고요. 클릭해주시면서 다시 첫 번째로 했던 점을 이어주시면 되세요. 트립스는 약간 칠하는 형식인데 이거는 좀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고 데이터 이렇게 삭제된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지드치 잘라내실 때는 주변 컨택 부위 같이 잘라내 주셔야지 데이터 정합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컨택 같이 잘라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촬영 하실 때도 없는 데이터 말고 앞쪽부터 촬영해 주시는 게 인식이 조금 더 빠르고요. 잘라낸 부위 이렇게 재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협측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체득하는 거를 권장드리고는 있어요. 뒤로 물리게 되면 교합이 뒤쪽만 좀 세게 물리기 때문에 앉아서 체득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고요. 편측만 스캔했을 때는 편악 구치부만 촬영하실 거고 양측 다 촬영하실 때는 양측 구치부만 촬영하실 거예요. 이게 담은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환자분 입술 같이 말려 들어가서 아프실 수 있어서 벌린 상태에서 들어가신 다음에 담으러 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요. 양쪽 바이트 잘 물렸는지 확인하시고 촬영해 주시면 되세요. 이걸 너무 깊이부터 촬영하게 되면 뒤에 있는 협점막 찍히기 때문에 한 7번 디스탈 정도에서 촬영 시작해 주셔서 그냥 앞으로 쭉 빼주시면 되세요. 3번 디스탈에서 멈춰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빼주시고 반대편도 똑같이 체득해 주시면 되세요.
저희는 양쪽 데이터가 다 잘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움직여 가실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넣었다가 쭉 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한 번까지만 하고 전치부는 네. 안 해도 돼요? 네, 이렇게 양쪽 붙이부만 촬영해 주시면 되시고, 이 체크 모양 표시 뜬 거는 상하악 데이터가 잘 정합이 됐다는 걸 의미해서 이 체크 모양 표시 뜨는 거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다듬기 모양도 그 아래에 이제 창을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지바 마스크에서는 그냥 혹시 추가적으로 촬영이 필요할 때 이용하시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시고, 바이오 카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치 모양 그대로 디자인 원하실 때 요 기능 켜서 사용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카피 하악 부분에서는 프랩 하시기 전에 스캔 미리 해주시면 되시고, 하악 부분에서는 프랩된 데이터를 그때 체득해 주시면 되세요. 그 스캔 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되긴 했는데, 스캔 바디 내리기가 하악, 올리기가 상악이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이 하악 부분에서 이 스캔 힐링 제거하시고 잇몸 부위 촬영해 주실 거고요. 여기서 반드시 이 컨택 부위까지 촬영이 잘 돼야 합니다. 그리고 스캔 바디 내리기에서는 주변 치아 두세 개를 포함해서 스캔 바디 부위만 촬영이 잘 되면 돼요. 그럼 처음에 따로 임플란트, 뭐 크라운 이런 거 설정 안 하고 바로 촬영해서 여기서 설정할 건 따로 없어요.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스킨 바디 넣는 거, 크라운이면 이렇게 넣는 네, 거. 맞아요. 그 스캔 바디 같은 경우에는 스캔 바디만 좀 고유적인 형상이 있어서 그런 평평한 면이나 고유적인 형상이 협측이나 설측에 위치하게끔 꼭 연결시켜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지금 제 스캔 바디는 플라스틱이라서 상단에서 찍어도 잘 나오는데, 이게 빛 반사가 심하다 보면 상단에서 찍게 되면 데이터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약간 45도 정도 각도를 기울여서 촬영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여기 부위에서는 주변 치아 컨택은 굳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스캔 바디만 잘 나올 수 있게 촬영해 주시면 되세요. 스캔 바디 역시 여기 체크 모양 표시 뜨는 거 확인하고 데이터 넘어가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까지 하면 촬영은 다 된 거고요. 모델 단계 거쳐서 스캔 검수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스캔 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혹시 꼬이게 되면 단선 문제 있을 수 있어서 선만
일일이 선택을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저는 근데 보통 이거는 권장드리지는 않고 일일이 네, 일일이 선택을 하셔야 돼서 그래서 그냥 여기서 스킨바디 유형이랑 재료를 다 선택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스템 쓰고 네. 하나 또 덴티스 아, 텍스처가 들어가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외국계 회사밖에 아 그래 없어요. 그래서 원하는 요거는 사실 기공소 측에서도 조금 헷갈려 하실 수가 있어서 그냥 거의 안 하시고 넘어가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